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국내에선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오늘로 꼭 100일을 맞았습니다. 전국 곳곳 감염 불씨가 여전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조기 집단 면역 형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열흘 만에 다시 700명대를 기록했고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대구와 제주 같은 일부 지역에서 전파력이 센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주 초에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숫자가 좀 떨어지고 주말이 가까울수록 증가하는 패턴은 늘 이제 봐왔던 패턴이고요. 최근에 이제 700명대에 다가서면서 조금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이 바이러스는 질병청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 전체 한 15% 가까이를 표준으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이상 징후가 보이면 조금 더 단단하게 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행히 지금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4.5%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한 번이라도 맞은 분들이 745만 명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 국민 5,200만 명 중에 745만 명은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가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발생하고 할 환자의 한 10% 정도는 줄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백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은 아마 800명대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는 다른 나라에서 보듯이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금방 올라가는 거 보죠. 대만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기 때문에 최대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고 최대한 많은 분이 백신을 접종을 하면서 이 방역을 계속 억제해 나간다면은 우리는 큰 위험 없이 소위 이제 집단 면역에 도달할 시기가 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백신 접종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백신 효과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60% 급감했는데 60% 이상 급감을 했습니다. 고령층을 우선 접종한 게 좀 큰 효과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질병청에서 그렇게 시작했고 많은 전문가가 지적을 했듯이 60세 이상의 사망이 코로나 전체 지금 2,000명 정도 사망하고 있는데 그 사망의 95%가 60세 이상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인 분들, 거의 한 1,000만 명 안팎되는 분들을 계속 방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감염을 낮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백신이 제일 먼저 시작됐고요. 지금 다행히 이 예약률이 80% 넘고 대부분 다 지금 접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겠다는 사람, 맞지 않고 있는 사람이 한 2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교수께서 언급해 주시기도 했지만 60세에서 74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전 접종률, 사전 예약률이 80% 이상을 기록했거든요. 일부 60세에서 64세 계층에서는 접종을 좀 망설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급증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사회적 분위기인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질병청을 중심으로 해서 60세 이상 다 좀 맞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저도 외래를 보면서 60세 이상은 아무 문제 없다.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희귀 혈전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매우 드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은 그런 백신의 부작용에서 훨씬 더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그래서 60세가 넘는 분들은 자기한테 어떤 백신이 돌아오더라도 지금 우리 정부가 계약한 어떤 종류의 백신이 돌아오더라도 다 안전하다. 예. 몇백만 명 중에 한 명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겁나서 나는 절대로 못 맞겠습니다라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 걱정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못합니다. 백신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 그러니까 비행기도 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확률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안전하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촘촘하게 먼저 그 감염으로부터 방어를 하는 것이 이 정부의 목표였고 그것은 뭐 아주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는 이 흐름대로라면은 11월 집단 면역이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집단 면역 달성의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11월 조기 달성하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예방접종 사업을 한 1년 반 정도 해보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외래를 보면서 예방접종을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독감도 하고 폐렴도 하고 심지어는 디프테리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국민 전체 인구의 70%인 3,600만 명이 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목표는 70%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65%가 되든 60%가 되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60대 이상은 80% 예약을 했지만 20대, 30대, 40대, 50대가 과연 80% 가까이 보일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물론 되면 좋겠습니다. 제 예측이 틀리면 좋겠지만. 그리고 12살 미만에 대해서 놓을 수 있는 백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12살에서 15살짜리도 우리나라는 아직 허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순조롭다 손 치더라도 전체 국민의, 그러니까 대상 국민의 75%는 넘어서야 70%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10명 중에 8명이 맞아야 되는데 내 주변 중에서 그런 백신 사업을 제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은 정말 세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게 굉장히 드문 상황이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할 거다. 그렇게도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사전 예약률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사전 예약자 중에 일부는 예약일과 상관없이 이달 안에 좀 백신을 맞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는 지금 그래서 최소 잔여용 주사기를 사용하면은 접종자를 10% 정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최소 잔여용 주사기가 지금 사실은 공급이 그렇게 원활치가 않습니다. 보면은 최소 잔여용 주사기를 쓰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20%를 올릴 수 있거든요. 10명짜리 바이알을 받으면 12명까지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12명이 안 나온다는 주사기도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최소 잔여용도 종류가 좀 다르거든요. 한 곳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10명을 써야 되는데 11명까지밖에 못 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개인위원회 통보가 3일치 주사기가 마련됐으니 타가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은 질병청에서 하지만 사실 주사기를 나눠주고 백신을 공급하고 예약을 주도하고 하는 것은 지금 전국에 있는 시군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시군구마다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그동안의 경험이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지역별로 조금씩 삐걱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최소 잔여용 주사기를 계산을 해서 500만 개 정도의 주사를 갖고 있는데 약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예약은 550만 명 정도를 받았습니다. 10%를 이제 추가로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 잔여용이 잘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20%가 가능한데 이제 지금 이게 공급이 원활치 않으니까 조금 지역에 따라서는 약간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알았으니까 빨리빨리 고쳐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방역당국이 접종 계획을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했거든요. 접종 간격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일단 접종 간격 아시다시피 아스트라는 10주, 11주, 12주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이자, 모더나 3주, 4주입니다. 그래서 화이자, 모더나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3, 4주 지나서 두 번째 샷이 들어가고 그 2주 뒤인, 즉 5주에서 6주만 지나면은 오늘 1차를 맞고 한 달 반이 지나면은 완벽하게 2차 접종을 맞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에는 10주, 11주에 2차를 맞으니까 또 그 2주가 지는 12주, 13주에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미 계약 시기가 지나가 버리니까 땡겼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요. 특히 그런 보육교사 중심으로 해서 그런 초등교사분들은 사실은 20대부터 30대, 40대 여성분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좀 드물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걱정하는 소위 드문 혈전증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킨다는 점에서는
매우 잘한 조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부는 이달부터 차츰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아무래도 아직 확산세가 좀 여전하기도 하고 또 접종이 시작된 것도 아니라서 등교 수업을 확대해도 괜찮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거든요. 네, 그 부분은 답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중학생인 경우에 3분의 1에서 3분의 1을 올려서 이제 가겠다는 건데요. 해봄직합니다. 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학생들인 경우에 특히 중학생은 12세, 13, 14세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백신 들어가지 않을 거고 당분간은. 예. 그리고 가을이 되면 지금 경험하고 가을 경험하고는 또 다릅니다. 예. 우리가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가을이 되면 호흡기 바이러스가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를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생길 거고 코로나19가 겹칠 거기 때문에 독감도 조금 있으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개학을 했을 때에 지금 경험이 그때 경험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새벽에 서울공항으로 들어온 얀센 백신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공유하는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이 들어왔는데 10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얀센 백신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예, 얀센은 지금 상당히 이번에 인기가 많아서 벌써 이제 이야기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딱 한 번으로 끝난다는 최대한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죠. 내가 네. 오늘 맞으면 2주 있다부터는 나는 정말 백신 완성자가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이제 그 조치가 나오게 되면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와 마찬가지로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매우 드문 혈전증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통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비해서는 얀센의 혈전 형성 비율이 약간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얀센은 미국에서만 한 1,000만 명 정도의 접종이 된 거고요. 아스트라 같은 경우는 뭐 수천만 명이 여러 나라에서 접종을 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 위험이라는 것은 특히 미국서 나오는 얘기는 18살에서 48살까지의 여성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해당이 안 된다면 자유롭게 맞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얀센도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번을 하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미 임상시험이 들어갔습니다. 회사 자체 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것은 아스트라와 비슷한 예방 효과를 보이고 비교적 변이 바이러스에도 잘 듣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얀센도 지금으로서는 안심하고 맞고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백신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 소식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